새해부터 부동산 시장에 심각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세가 매물이 씨가 마르고 있어요. 주거 형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일단 매매가 있겠죠. 내가 그 집을 사서 들어간다. 그 다음 전세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 보증금을 주고 2년 동안 실거주를 하는. 그 다음은 월세가 있죠. 소정의 보증금과 다달이 주거비를 납부하는. 이제 그 밑에는 단기 임대 그런 것들도 있겠죠. 거기까지 얘기할 건 아니고 크게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럼 당연히 뭐가 좋아요? 내 집이 좋죠. 무주택자의 서름 말해서 뭐 하나요? 당연히 내 집 사는 게 최고입니다. 그 다음은 전세가 좋죠. 왜? 월세보다 낫잖아요. 다달이 주거비가 안 나가잖아요. 근데 문제가 지금 뭐냐? 이 전세 시장이 문제예요. 지금 매물이 씨가 마르고 있어요. 부동산이라는 게 왜 예민하냐면 거주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딘가에는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곧 생존의 문제죠. 강동구에 올림픽파크 포레온이라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둔촌주공이 재건축한 거예요. 2024년 11월에 입주를 했어요. 1년이 조금 넘어가는데 여기가 만 세대가 넘어요. 아파트 만 세대 넘는 거 엄청난 거죠. 올림픽파크 포레온 시간 되면 한번 임장을 가보세요. 하나의 신도시입니다. 여기에 전세 물건이 270건입니다. 또 실시간으로 조금씩 바뀔 수는 있어요. 근데 만 세대 아파트에 전세 매물이 지금 270건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2% 정도.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12,000세대니까 거의 2% 정도밖에 전세 매물이 없습니다. 100세대짜리 아파트면 전세 2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더 와닿으시죠? 매물이 진짜 없는 겁니다. 아실이라는 어플이 있는데 지금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이 22,480건 정도 있다고 합니다. 작년 같은 기간은 3776건. 근데 지금 22,480건. 거의 지금 10,000건 가까이가 줄어들고 있어요. 1년 만에 27% 정도가 줄었습니다. 27% 줄었으면 엄청 준 거예요, 지금.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서울 내에 구별로 한번 볼게요. 파악하면서 입지 공부까지 같이 해볼게요. 성북구에 968건이었는데 172건으로 급감했습니다. 전세가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퍼센테이지로는 82.3%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관악구 826건에서 248건 됐고요. 강동구 3648건이었는데 1180건이 됐습니다. 광진구 929건에서 318건, 은평구 753건에서 294건. 좀 더 볼게요. 동대문구 1597건에서 630건, 중랑구 358건에서 145건, 그리고 강북구 295건에서 139건, 노원구 마찬가지로 1411건에서 677건까지. 작년 말로 가볼까요? 현 정부가 들어서서 3건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죠. 첫 번째 뭐였죠? 627 대책 나왔죠. 그 다음 두 번째 뭐였어요? 97 대책 나왔죠. 그 다음에 또 뭐 나왔어요? 1015 나왔죠. 그러면서 나온 게 뭐예요? 토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서울 전 지역을 지정했죠. 토어제 지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전세 껴놓고 미리 사놓는 투자가 안 돼요. 막았잖아요. 실거주할 때만 집을 사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 아파트 얼마예요? 10억 넘어가잖아요. 그거를 전세 끼고 못 사게 했어. 그럼 어떻게 사요? 대출 받아서 사죠. 대출도 막았어요. 그럼 어떻게 사요? 그 현금이 있을 때만 사. 10억 있어요? 못 사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줄어들죠. 그럼 어떻게 돼요? 다 전세를 사는 거예요. 자,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게 뭐예요? 계약갱신 청구권. 전세 2년 살고 2년 더 살 수 있게 해주는. 취지는 좋아요. 근데 세상이 취지가 좋다고 의도가 좋다고 해서 결과가 좋지 않죠.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부작용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2 플러스 또 2가 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기존에 2년 전세 만기가 됐던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한번 할까 하다가 다 틀어 막으니까 그냥 한 번 더 살자. 계약갱신 청구권 쓰자. 그렇게 해서 원래 나와야 될 전세 매물들이 잠긴다. 공급이 잠긴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전세 매물이 급감한다. 안 나와. 이게 원래 나와주고 딴 데로 가야 되는데 안 나와.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요? 전세값은 귀해지면 오르죠. 올라간다. 아파트 하나 또 공부해 보겠습니다. 강남구 개포동에 레미안 블레스티지라고 있어요. 전용 84 국민평형이 이번 3일에 15억 8천만 원의 신규 전세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근데 작년 11월에 불과 2달 전만 해도 13억 5천이었어요. 2달 만에 2억 3천만 원이 뛰었습니다. 13억 5천 하던 전세가 15억 8천으로 뛰었다는 거예요. 2달 만에 2억 3천 더 올려줘야 돼요. 이번에 집 좀 사볼까 했는데 대출 틀어 막았어. 전세값이 이렇게 올랐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계약갱신 한번 더 쓰자. 2년 더 살자. 이건 사실 임시방편이죠. 그 다음 2년 뒤에는 어떻게 돼요? 무조건 이사죠. 근데 이사 가는 게 쉽지 않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월세 낼게요. 전세 인상분만큼 월세 낼게요. 이게 그나마 현실적인 대안이죠. 그럼 월급이 그만큼 오르나요? 그래서 이제 월세화가 펼쳐집니다. 월세화. 생전세는 굉장히 구해질
거고요. 반전세 형태죠. 그럼 집주인들은 그 월세를 받아서 뭐예요? 세금 내겠죠. 앞으로 현 정부에서 세금 안 올릴까요? 오르잖아요. 그럼 이거는 또 더 오르는 거예요, 월세는. 그래서 올해는 이게 더 가속화될 겁니다. 서울에 전부 다 전세난이 벌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서울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게 앞으로 현 정부 하에서의 부동산 시장의 큰 틀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대책들이 나올 거예요. 조만간 또 하나 더 나올 거예요. 아, 그럼 이번에는 집값을 잡아주겠구나. 또 그거를 기대하는 세력들이 있고, 제가 저번에 찍어놓은 정부는 사실 집값을 잡을 생각이 없다 영상을 꼭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매 전세 그래프입니다. 우리 1년 전 보자고요. 그렇게 먼 옛날 아닙니다. 25년 시작할 때 보자고요. 25년 시작할 때 딱 점을 찍습니다. 어때요? 우리가 21년장이 전고점이잖아요. 21년 말이. 그리고 22년 때 자이언트 스텝을 만나잖아요. 고금리. 그리고 나서 폭락을 한번 했다가 절호의 기회였죠. 23년 초. 그리고 25년에 시작할 때 어땠어요? 아직 전고점 아래였어요. 근데 작년 한 해가 쭉 지나고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제 돌파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폭락 외쳤던 사람들은 저거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폭락론이 듣기에는 좋아요. 아직 때가 아닙니다. 기다리세요. 언제까지 기다려요? 언제까지? 댓글 중에 중랑구를 질문해 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댓글을 쭉 보는데 왜 노도강 금관구만 얘기하냐? 중랑구 한번 보겠습니다. 중랑구 어때요? 아직 덜 올랐잖아요. 지금 딱 작년 한 해 어때요? 조금씩 우상향했죠. 조금씩. 그럼 저게 이제 1년 뒤, 2년 뒤면 전고점을 돌파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지금 인서울 하시라는 거고요. 수영쌤, 저는 돈이 없습니다. 너무 소액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똑같이 적용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경기도 가서. 서울의 25개 핵심지 중에 강남 3구와 마용성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점점점 퍼져가잖아요. 이게 경기도에는 28개 시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유명한 뭐 성남시, 용인시, 과천시 이런 데들, 거기 안에서도 경기도에 노도강과 금강구가 있죠. 그리고 또 전국으로 넓히면 전국 단위 광역시 있죠. 대전, 광주, 대구, 울산, 부산, 거기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다고요. 그걸 세밀화하는 작업도 제가 한번 영상을 찍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기사까지 하나 더 볼게요. 총선 효과 덕에 고양 덕양구와 인천 연수구도 상승 전환을 했다. 송도 전고점 회복했고요. 인천 연수구 고양 덕양에 있는 아파트도 상승 전환을 했어요. 그럼 고양 덕양하고 인천 연수구는 알아주는 데가 아니잖아요. 연수구에서 그 송도 말고 거기서도 지금 상승 전환이 시작됐다. 흘러간 기회에 미련을 가지시면 안 돼요. 그냥 그건 흘려보내고요. 다가오는 기회를 내가 놓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부자가 되십시오. 파이팅!